예, 법무부 장관님, 네네. 요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판결 내용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전문을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는 봤습니다. 네. 결국 판결을 분석해 보면 김호수 검찰총장 재직 시에 1차 기소했던 사건, 유동규를 범행의 주체로 삼아서 기소했던 사건은 전부 유죄가 나왔고, 2차로 윤석열 정권 취임 후에 정치검사들이 뻥튀기 기소를 했던 사건들은 다 무죄가 난 겁니다. 그래서 2차 기소 부분이 사실상 무죄가 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동규와 대장동 세력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되지만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는데 특경법 위반 부분은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게 범행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의 이익이 날지 얼마의 손해 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 너무도 옳은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절대 논리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고 항소심에 가더라도 특경법으로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안인 것이 맞는 겁니다. 결국은 장관님의 합리적인 그 어떤 의견 제시가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신중하라는 그 의견이. 그리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이 부분도 보면은 검찰이 그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서판교 터널 이거 개통한다는 것이 1년 전에 이미 성남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성남시에 다 공포가 된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직무상 비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그 공격 자체, 검찰의 공격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항소심에 가더라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검사들이 잘못 기소해서 무죄를 받아놓고 그 책임을 어디 법무부에 또는 어디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이 태도 아주 비겁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장관님의 좀 신중하게 판단해 보라는 그 한마디 이것에 대해서 그 검사들이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서 뒤늦게 저항을 하고 책임을 미루고 이런 비열한 태도를 취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시로 지휘를 내립니다. 매일 지휘가 내려오는 것도 봤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특히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때 한마디 말도 안 튼 자들이 이번에 다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무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다는 한마디 했던 장관에게 이처럼 저항하는 이 태도 저는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왜 보수 정부에는 말도 없이 잘도 충견처럼 따르다가 왜 민주당 정부만 나타나면 집단적인 저항을 이렇게 보이는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너무 사람을 선의로 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상 불이익만 줄 뿐 아무런 응징을 안 했습니다. 보수 정부처럼 뒷조사를 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게 하거나 응징이라는 걸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집단 서명에 참여했고 집단 저항을 보였던 이 책임 있는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 인사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징계권도 발동을 하고 특히 사건 조작에 나서서 이런 무죄의 단초를 만들었던 조작 기소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어쨌든 상황을 좀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위 어쨌든 간에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고요. 판단해갖고 저기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두 건이 무죄가 난 부분이 논리상 너무 명백해서 뒤집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기소한 검사가 문책을 당해야 할 일인 것이지 항소심에서 다퉈가지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좀 법무부 차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좀 선전을 해주시면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는 국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처음에 1차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정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정권교체 2차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공한 수사였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일부 개발업자들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결탁해갖고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라든가 정윤영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도 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통상적인 항소의 기준 2분의 1 이상의 형들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무죄 부분 같은 경우 법리적 다툼의 측면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기소해갖고 유죄 판결을 받는 건데 민사든 형사든 주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면에서 수사나 특히 공판검사들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무죄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해갖고서 여러 가지 측면이라는 게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검찰이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어떤 상고해갖고 당사자의 인권을 갖다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입장 여러 번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 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